안녕하십니까. MD패스 임태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잔인한 얘기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절쯤 됐었을 때 인터뷰가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이제 솔직히 이제 왜 떨어졌다고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을 우리가 이걸 더 준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자신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딱 체크리스트 3개 정도쯤을 말씀드리고 요거 상태에 있을 때 갭이어 할 만하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뷰가 온 곳이 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솔직히 갭이어 1년 더 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가 왔으면 그냥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터뷰 정도가 이렇게 단 한 개라도 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거든요.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점수를 받으셨던 간에 MCAT이든 DAT든 점수를 더 올리게 되면 다음 해에 인터뷰가 더 많이 올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인터뷰가 단 한 개도 안 왔을 땐 답이 없는 거고요. 그냥 인터뷰가 하나라도 왔다 그러면 여러분 성적만 더 올리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체크마크.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인터뷰가 단 한 개도 안 오셨을 때 저보란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이 됐었으면 해볼 만합니다. 자, GPA가 높다. 일단 GPA가 일단 기본적으로 먹어주는 친구들이 있죠. 막 3.8 막 이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덴탈 스쿨 같은 경우는 3.8 정도쯤 되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는 3.9 정도 넘어간다 치면은 높은 편에 속하시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는 사실 MCAT 점수하고 DAT 점수 이렇게 한 1년 정도 더 준비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본 결과 은근히 상반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3.4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막 MCAT 점수가 막 513 이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막 3.9 막 뭐 3.94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MCAT 공부 1년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간을 하면은 이제 약간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510점대에 넘어가고 이러면 되게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MCAT 점수나 DAT 점수가 되게 높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되게 좀 아이러니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럼 GPA를 올리러 갈 것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포스트백을 해갖고 이제 GPA를 어떤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질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PA를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GPA는 그렇게 포스트백을 한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이언스가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GPA가 되게 높은데 전부 다 무슨 뮤직 어프리시에이션 이런 걸로 점수가 올라갔고 예를 들어 아나토미, 뭐 피지올로지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GPA만 높다. 요거는 그 어려운 과목 몇 개를 수강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거를 갖다가 충분히 한두 개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A나 B나라도 뭘 받으면 좀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GPA가 떨어지는 각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과목들을 거기다가 추가하는 건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뭔가 되게 큰 실수를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썼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뭐랬죠 insincere 뭐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뭔가 말을 갖다가 이제 막 너무 막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오버를 했다던가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한테 한번 체크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absolutely 레드 플래그였다. 그러면 이 점수 아무리 높게 나와도 레드 플래그 걸리는 순간 그냥 그대로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센시얼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걸렸을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점수 높은 거 믿고 한다면 계속 똑같은 거 막 똑같이 또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럼 GPA도 별로고 MCAT 점수도 별로예요. 인터뷰도 못 받았어요. 그럼 나 이제 메디컬 커리어 접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그때는 타겟을 바꾸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호주 의대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뭐 디오 프로그램을 가려고 하신다던가 아니면 캐리비안이라던가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다. 뭐 GPA도 낮고 MCAT도 낮고 DAT도 낮고 이런 학생들 특징이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걸 하고 있죠. 뭐 쉐도잉 정도 했고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는 그냥 프로그램을 좀 타겟을 낮추신다던가. 제가 최근에 이제 전화 상담하면서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세이프티넷을 지원했었어요. 네 맞아요. NIU 지원했었어요. 막 이런 소리 해가지고 뒷목 잡는 NIU가 이렇게 만만한 학교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세이프티넷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푸에토리코라던가 뉴멕시코라던가 예 이제 그런 데를 말하는 것이지 막 NYU 막 USC가 세이프티넷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약간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이제 커리어 체인지라기보다는 그냥 학교의 타겟을
확실히 낮추시면 됩니다. 그냥 확실히 이렇게 돼서 하면은 가망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이렇게 좀 뭔가 잔인하게 말씀드린 것이긴 하긴 하지만 사실상 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는 것보단 그래도 뭔가 가망이 있고 될 것 같을 때 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될 것 같다로 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녀오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